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절망적인 경기력이 잉글랜드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손흥민이 있을 때 2대1로 앞서갔지만 후반전에서 손흥민이 교체되자 공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실점을 허용했으며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끼리 슈팅 기회를 두고 서로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브리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퀵뉴스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리그 17위 울버햄튼과 맞붙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를 보유한 팀으로 꼽히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도 10점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남은 유일한 경기였습니다. UCL과 아스널 같은 강팀과의 경기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악의 교체 결정을 내려 전반전에서 앞서가던 토트넘의 경기력이 후반전에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후반 초반에 바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됐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유효 슈팅 8대4로 앞서며 전반전을 2대1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에서 토트넘이 교체되자 슈팅이 2대7로 크게 줄었고 결국 실점을 허용하며 토트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망쳐버리며 소중한 승점을 놓쳤습니다. 경기 후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교체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전문가 오웬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이 팀의 중심축이며 그를 제외시킴으로써 공격진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오늘 손흥민의 크로스 성공률은 100%였으며 4번의 기회를 만들어내며 공격을 완벽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볼을 잃고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며 특히 벤탄쿠르가 만든 골문 앞 공간을 활용한 결정적인 찬스에서 솔랑가와 충돌하여 넘어지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는 3부, 4부 리그 경기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장면으로 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본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SNS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플레이하지 않는다며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심이 팀워크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와 팀워크 부족을 비판하는 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뒷공간을 계속 노출시키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 틈은 결국 울버햄튼에게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결정적인 프리킥 기회를 안겼습니다. 전반 7분 근처의 유리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은 울브스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직접 슈팅 대신 중앙에 황희찬에게 패스했습니다. 토트넘 수비진의 빈틈을 파고든 그는 절묘한 슈팅으로 오른쪽 구석을 갈랐고 골망이 출렁였습니다. 이 뜻밖의 득점은 경기 초반부터 울브스의 분위기를 끌어올린 환상적인 골로 기록됐지만 5분 후 토트넘이 신들린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습이었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 얻은 코너킥에서 동점골이 나왔고 페널티킥을 얻어 기세가 완전히 장악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실수를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손흥민의 돌파와 강력한 슈팅은 울버햄튼 수비진을 완전히 흔들어놨고 이 과감한 공격과 패스로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전반전을 2대1로 앞선 채 마무리하며 탄력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송은 이를 보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몇 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득점자가 아닌 팀 전체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2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첫 골을 넣은 황희찬의 활약도 주목받았고 한국인 듀오가 경기의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격을 주도하고 팀을 이끄는 손흥민.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강도를 보여준 황희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활약을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선수들이 각자의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반전에서도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계속될지 주목하고 있었는데 후반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포스테치 감독은 앞으로의 빡빡한 일정을 고려해 손흥민을 교체했습니다.
체력 부족으로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후반전 토트넘의 급격한 경기력 저하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손흥민을 대신해 투입된 베르너와 같은 시기에 투입된 메디슨은 무리한 슈팅으로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날리며 팀의 흐름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는 원활한 패스 플레이가 불가능했습니다. 부족한 시간. 울버햄튼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공간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계속됐고 전반전에 무수한 슈팅 기회로 앞서갔던 토트넘은 후반전에 완전히 시들어버려 울브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경기가 됐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좋은 활약을 보였던 클루셉스키는 스키 선수 손흥민이 제외되자 공격 상황에서 어디로 패스해야 할지 모르고 공격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솔랑케도 공간이 없어 상대의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반전에 손흥민이 있을 때는 그가 공간을 만들고 패스 옵션을 제공하며 공격진의 안정감을 가져다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옵타 축구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75% 이상의 공격 참여가 슈팅으로 이어졌고 이는 팀의 공격 효율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교체의 영향이 전반전의 공격력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울버햄튼의 경기 운영을 초반부터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교체되자 울버햄튼은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있게 볼을 소유하고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고 토트넘의 수비진은 상대의 빠른 전환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부재로 토트넘의 볼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미드필드 포지션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방으로의 볼 전개가 어려워졌고 결국 후방에서의 불안정한 롱볼이 계속되는 단조로운 플레이로 변질됐습니다. 경기 후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자가 아닌 팀 구성의 중심이다. 그가 없으면 토트넘의 전체 플레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한 전문가 리오 퍼디난드는 분석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의 교체는 체력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볼 전개부터 공간 창출, 상대 공격 차단의 효과까지 단순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손흥민의 기량이 부족했고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부진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지조 2부급에도 못 미치는 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